사진예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희와 함께 작품하기 코너의 김홍희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연재가 세 번째 연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기. 오늘은 이학렬 작가님의 암자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의식이겠지요. 주제의식이 명료하지 않으면 소재라도 일관성 있게 선택을 하면 거기에서 촬영을 해가는 가운데 자신의 주제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소재, 암자라고 하는 하나의 소재를 꾸준히 찍다가 보면 스스로 암자는 나에게 무엇이고, 암자는 세상에 어떤 것이고, 암자의 가치는 어떠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암자에 대한 자신의 주제의식을 확고하게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가져라,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아마추어들에게는. 그러면 소재라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촬영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학렬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하나하나 거기에 관계되는 얘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학렬 작가님은 사진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암자만 찍으셨어요. 구층암, 이거는 저기 구례 하엄사에 있는 것이고, 유봉암은 서울에 남쪽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극락암은 부산 통도사에 있고요. 도리사, 백년암, 불이암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입적하신 법정 스님이 계시던 곳이죠. 상견성암, 상고암, 상무조암. 이 상무조암도 훌륭한 스님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상환암, 성전암 대구 팔공산에 있죠. 약사암, 연기암, 연기암도 구례에 있어요. 중암암은 팔공산에 있고, 해남 도서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충암부터 보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충암의 기둥이 참 특별하죠. 여기는 일반 나무를 깎아서 했는데, 이거는 모과나무입니다. 모과나무로 기둥을 세운 것이 부충암의 특별한 장치예요. 모과나무로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학렬 작가님께서는 모과나무 기둥을 화면에 넣고 촬영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에 오른쪽이 모과나무 기둥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광각 렌즈를 쓰면 좀 나가서 찍으면 여기 다 보이겠죠. 요 바깥이 모과나무에 가린 부분 다 보일 거예요. 그런데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광각 렌즈를 썼을 때 이 일대가 비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허당하게 비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통해서 가려 놓으면 꽉 짜여지는 느낌의 사진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첨불 보존입니까? 첨불 보존만 보이고, 그죠? 자기가 찍고자 하는 것,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보고자 하는 것, 그것만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나머지는 가려서 아예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요 뒤가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진이 참 중요하다. 칼렌더 사진, 달력 사진과 작가의 사진이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은요, 작가의 사진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보여주고 설명하시려고 하잖아요. 설명 없이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은 규봉암이에요. 규봉암도 보시면 규봉암이 이렇게 생겼어 하는 것보다는 규봉암의 전체적인 이미지, 규봉암이 어디에 있고 규봉암 어떤 상황에 있는 암자야 하는 것을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 작가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규봉암이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거는
부산 양산 통도사에 있는 극락암입니다. 극락암을 보시면 요 뒤에가 양산 통도사 뒤에 있는 큰 산이에요. 이건 이제 독수리 산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던 그 동네 인도의 그 산과 닮았다 이렇게 해서 같은 이름을 지은 안전입니다. 이게 무슨 산이더라? 축. 저도 그 산에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저는 불자는 아니지만 전리를 많이 해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다리, 이 극락암에 있는 다리, 여기 이제 극락교 좀 되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여기가 자안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여기 비안이고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은 사진을 이 작가는 왜 이렇게 찍었을까?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냐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벚나무인가? 무슨 나무가 잘 모르겠어요. 벚나무인가? 벚나무인 것 같은데.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여기가 이제 극락세계다. 이렇게 해서 극락교를 이렇게 놓고 찍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고. 이학렬 작가의 사진을 보면 어딘가 한쪽이 가려져 있어요. 정말 특이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초광각을 찍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16mm 정도의 광각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이 비어있는 곳이 없이 아주 화면을 꽉 채운 듯한 느낌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느낌 드시죠? 그죠? 그래서 이 다리 하나만 건너면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로 가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손바닥 하나를 뒤집는 것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바닥 한 번만 뒤집으면 극락이 되고 잘못 뒤집으면 지옥이 된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극락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지옥 속에 사느냐. 다리 하나 건너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관조하고 들여다보고 살아가자 하는 이 극락암의 이 얘기를 아마 사진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범종을 넣고 화면을 오른쪽으로 열어뒀어요. 정말 사진 잘 찍지 않습니까? 이 소나무 참 걸물이에요. 그죠?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소재를 하나를 택하면 소재에 따라서 이제 좋은 사진들을 찍게 되면 전시도 가능하고 출판도 가능하고. 그죠? 또 이분은 관광렌즈라고 하는 특별한 렌즈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화각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냥 뭐 화각을 어리둥절하게 쓰는 게 아니고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관광렌즈의 화각을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제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각 좋지 않아요? 구도가 정말 짜임새 있죠. 빈 곳이 없이. 이런데 너무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람구멍이라고 그러는데 시선을 탁 틔워주는 이런 바람구멍까지 있어서 너무너무 사진이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백년암도 높은 데 와서 찍으셨네요. 그죠? 여기도 역시 시선을 가려주고 이렇게 열지 않고 열면은 오히려 빌 수가 있기 때문에 닫아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여기는 불이람. 여러분 불이람 뭔지 아시죠? 법정 스님이 살아 계실 때 계셨던 젊은 날에 계셨던 암자가 저기 전라도에 있는 불이람입니다. 송광사에 있어요. 송광사 불이람 찾아가기 힘들어요. 여기 가다 보면 새길로 빠져야 되는데 여기 불이람이라 적어놓지도 않고 비읍이라고 적어놓은 나무 말도 하나가 있었어요. 옛날에 저는 불이람 여러 번 갔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불이람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보세요. 여기 자연스럽잖아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나무가 화면 안을 들어오더라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우리의 정원은 일본 정원하고 다릅니다. 일본 정원은 다듬어서 마치 손아귀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유분방하잖아요. 놔둡니다. 있는 그대로 놓아둔 느낌이 저희들의 정원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나무를 다듬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보면 이 사진은 대단히 한국적인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는 사진이다. 그리고 그 한국적인 정서를 제대로 이해해서 찍은 불이람 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상견성암. 여기 상견성암 올라가기 전에 있는 큰 입석,
돌을 이렇게 넣고 상견선암의 느낌을 찍었어요. 카렌다 사진과는 다르다. 카렌다 사진 같으면 좀 더 뒤에 가든지 아니면 드론을 띄우든지 해서 상견선암, 견성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하는 것을 보여줄 텐데 그렇지 않고 다른 화각으로 사진을 해석했다. 보세요. 꽃 피어있는 참꽃이 피어 있습니까? 진달래가 피어 있나요? 예? 있는 상과암을 찍고 그죠? 여기는 이제 상무주, 지리산에 있는 상무주예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발품을 좀 팔아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스님이 살고 계세요. 지금 몇십 년을 여기 살고 계시죠. 현기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암자를 찍어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암자 촬영을 많이 해서 전국 팔도의 암자를 많이 찍었는데 암자 촬영은요. 요 암자를 찍고 싶다고 요 바로 앞에 가서 찍을 수가 없어요. 요 촬영 거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비스듬하게 사진을 찍게 돼 있어요. 이 암자가 앉은 장소는 너무너무 좋은 장소인데 이 암자를 앞에서 찍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앞마당이 별로 없어요. 암자에 가보시면.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비스듬하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환남이네요. 상환남에 들어가는 길. 길과 바위 덩어리, 나무 한 그루. 나무 한 그루, 이 조금 어중간하게 나무가 걸려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화각을 조금 더 왼쪽으로 빼도 이상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찍었다? 그렇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거는 조금 시선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야, 이거 보세요. 성전암. 성전암은 이제 이게 아마 나름 모르지만 산신각이 있거나 뭐 이런 곳에 올라가서 산신각 문을 넣어두고 화각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이 성전암도 이렇게 길게 벽 따라서 길게 성전암이 있는데 여기도 가보면 이 화각을 들이대면 성전암 자체를 찍을 수가 없어요. 성전암 내려가서 찍을 수도 없어요. 바로 요 내려가면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와서 성전암을 근사하게 찍으셨다. 되게 이분은 가시는 날마다 날씨까지 받쳐주네요. 구름까지 받쳐주고. 거의 복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신이 쓰는 카메라 렌즈를 완벽하게 화각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표준 렌즈를 쓴지 뭐 35mm, 24mm, 또 이분은 16mm 정도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렌즈를 하나 쥐면은 완벽하게 자신의 화각을 만드셔야 돼요. 자기만의 화각이 있어야지 자기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점에서 성공한 작가이다. 잘 이루어낸 작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근데 근사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참 받쳐준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약사암이 이렇게 생겼어. 이런 것보다는 약사암의 전체적인 흐름, 느낌, 이런 데 되게 많이 치중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어딘가요? 연기암이네요. 구례 하엄사에 있는 연기암입니다. 우리가 연기설 그러잖아요. 인연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암자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연기암도 여기다가 석탑을 넣고 나무도 넣고 연기암 이게 찍으려고 그러면요. 건너편에서 찍어야 돼요. 여기 겨울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찍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기암이 제대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끌벅적하지만 참 정리가 되어 있다. 그죠? 화면 전체가 시끌벅적한데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화면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만 눈에 탁 뜨이거든요. 눈에 쏙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시끄럽잖아요. 사진이 시끄럽다 그러는데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시끄러운 가운데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 자신이 본 것, 명징하게 찍어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이거 보세요. 중암암 8공산에 있습니다. 대구 8공산에 있는데 입구에 이렇게 장대한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낡은 남자인데 중암암도 되게 근사하게 중암암의 느낌, 이제 돌구멍이라고 그래가지고 돌구멍 사이로 들어가야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있는 그 느낌 그대로 잘 살려서 사진을 찍으셨다.
동남아 같은 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시 가보고 싶고 참 좋아요. 여름에 가면 여름에 가는 데로 좋고, 겨울이면 겨울대로 좋고, 한겨울에 가면 스님이 안 계세요. 너무 추워서. 중암암 리기의 특징은요, 화장실이 저기 그 절벽 위에 있어요. 낭떠러지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면, 이를 치면 바로 산에서 산화돼요. 낭떠러지기 떨어지면서 산화됩니다. 그런 멋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이거는 해남 도소람. 저는 해남 도소람은 못 가봤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항렬 작가님은 해남 도소람의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 해남 도소람을 가는 길을 통해서 도소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죠? 쉽지는 않죠, 그죠? 도소람 찾아가는 게. 그렇지만 도소람을 가는 길, 우리가 극락 가는 길은 좀 쉽지는 않고 험난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 표현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보세요. 좌우로 거친 암벽들, 그죠? 좌우로 거친 바위들을 들이대고 오솔길이 나 있는 눈이 온 오솔길을 제대로 보여주셨다. 저 너머에는 이제 이 차안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진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셨다. 이게 이항렬 작가님의 오늘의 암자 사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주제를 정하기가 어려우면 소재라도 하나 제대로 정해서 촬영을 하시라. 그렇게 되면 주제에 자기 나름대로의 주제가 무엇이야, 이것은 어떤 가치가 있어, 나에게는 무엇이고 세상에는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립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쓰는 렌즈의 화각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라. 그래야만 어떤 경우에 화각을 들이대더라도 아주 괜찮은 그림을 만들어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이항렬 작가님은 광각 렌즈를 썼으니까 잘못하면, 여차하면 화면이 비거든요. 허당하게 비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진, 자신의 화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진들을 만들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화각을 숙지하시고 마스터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진예술 구독자 여러분, 김홍희와 함께하는 작품 만들기는 이항렬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또 다른 분의 작품을 통해서 여기 재미있는 사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